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그린 요정으로 돌아왔나요? 네, 오늘 시장은 다행히 상승을 하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린 요정으로 돌아왔고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58%,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6%, S&P 500 1.2%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업종별로 보시면은 무난하게 대부분 올랐지만은 이제 테슬라가 5% 가까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이제 엔비디아랑 퀄컴을 제외하고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악재가 이미 선반영됐다는 이런 인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11월 FOMC 회의, 그리고 고용 보고서,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저가 매수세에 좀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좀 격화가 될 것 같아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했죠. 주말 동안 그런 부분들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됐던 이 미국 재무부의 4분기 차입 계획도 예상보다 좀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오늘 재무부는 이번 10월에서 12월 이 4분기에 채권 발행 규모를 7,76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JP 모건이 예상을 했던 8천억 달러보다도 적었고, 그리고 저번 3분기에 발행했던 1조 100달러보다도 훨씬 적은 규모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국채 발행 물량이 이제 급증할 거라고 이제 이런 전망이 강했는데, 오늘 예상을 밑도는 규모가 발표가 되면서 국채 금리 급등세도 이제 진정이 될 거라는 관측이 같이 나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장에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건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죠. 이 주말 동안에는 좀 조용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평일 첫날부터 바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 네타냐후 총리인데, 이 오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에는 이제 휴전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강하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진짜 이제 끝을 보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안에서 좀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이란의 개입이겠죠. 이란이 지금 계속 선을 넘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아직까지는 경고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진짜 이번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6주 이상 이어졌던 이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이제 지난 25일과 28일에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이제 합의를 했고, 남은 건 이 GM, 이 제너럴 모터스 뿐이었는데, GM 공장에서 이제 4천 명의 파업 인원이 좀 추가가 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제 GM도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합의 내용이 딱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포드와 스텔란티스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드와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즉시 11% 인상함과 동시에 28년까지 최소 25%의 임금을 상승하기로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이제 FOMC 회의가 11월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11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치는 이제 지금 95%, 96.7%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도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거는 이 향후 통화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채 금리가 오르는 점, 그리고 고용이나 물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를 좀 당길 수가 있을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를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파월의 발언에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GDP하고 한국의 GDP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가 개발도상국 쪽인지 선진국 쪽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역전이 돼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노조에서 지금 임금 인상률을 10%까지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니까 뭐 포드고 제너럴 모터고 다 주가가 안 좋은 가운데 테슬라도 참 안 좋았죠. 어제 전체적으로 특징주를 좀 봐야 되는데 말이죠. 빅테크나 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주식들 대다수가 올랐습니다만 테슬라는 예외였어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되는 이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저번 주 27일에 웨이버를 통해 가지고 모델 Y, 이 모델 Y 가격을 14,000위안, 하나로 치면은 260만 원 정도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갑자기 가격을 이렇게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냥 그저 이제 원가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테슬라의 가격 정책 때문에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올해만 벌써 이제 6번째 가격을 조정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격 정책이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이번에 또 인상을 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도 보면은 실적을 위해 가지고 가격을 살짝씩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국 토종 업체들이 지금 이제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격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 가격이 하락한 데에는 이런 직접적인 이슈보다는 간접적인 이슈의 영향이 컸습니다. 바로 이 파나소닉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견인을 했는데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공급 업체 중 하나인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적절한 이 재고 수준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3분기에 배터리 생산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배터리를 만드는 에너지 사업부의 연간이익 예측을 이제 15% 1,350억 엔에서 1,150억 엔으로 축소를 하기도 했고요. 자, 이번 달 초에 일론 머스크도 말을 하긴 했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전기차만의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우려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동차 문제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 반도체 쪽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온세미컨덕터가 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2%가량이 빠졌는데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온세미컨덕터는 이제 오늘 3분기 매출 21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39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1억 5천만 달러와 1.34달러를 상회를 했는데요. 이후에 4분기 전망이 문제였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지금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수요 둔화를 겪고 있다 보니까 다음 4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1.1달러에서 1.24달러를 이렇게 기록을 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이런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폭락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타도 이슈가 하나 있었죠. 내일부터 이 11월부터 유럽에서 광고가 없는 이 유료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내 데이터가 광고에도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유럽 한정이고요. 가격은 이제 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고요. 이제 사용자와 연결된 모든 계정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메타가 이렇게 유럽에서 구독 서비스를 내놓은 건 이 유럽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타겟형 광고를 위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광고 수익을 일부 좀 포기를 하더라도 유럽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징금도 부과받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전기차 이쪽 관련돼서 주식들은 좀 안 좋았는데 다른 쪽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최근에 상당히 급하게 올랐었는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4,600만 원 하나로, 그리고 달러로는 34,000달러 이제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투심은 여전히 살아가 있죠. 모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트코인들도 이제 하락하는 코인들보다 상승하는 코인들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로 다가가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승인 예정 시기로 다가가면서 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코인 시장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제 미국 증시까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보니까 대체 자산으로서의 시선이 이제 쏠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자, 이전에 물렸다가 이제 탈출 기회가 생기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탈출을 하셨다가 적당하게 비중 실어가면서 투자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관련 이슈도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 최근 이 워싱턴 DC에서 이 증권 집행 포럼이 열렸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우리 SEC가 지금 8개에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지금 뭐 미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기에 대해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게리 겐슬러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확실하게 승인이 될 거다,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점이 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SEC가 이 그레이스 케일과 소송에서 좀 항소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만큼 또 이게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이 블랙록이나 아크 인베스트 등의 이런 신청사들로부터 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SEC가 한 번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자금이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지금 증권사별로는 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뭐 블룸버그나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의 시장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최대 200조 원까지 자금이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뭐 각국의 규제나 이런 변수 등을 고려를 해서 뭐 은 ETF 수준의 최소 13조 원 정도부터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이런 보수적인 의견도 같이 존재합니다. 자, 13조가 들어오든 200조가 들어오든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결론은 시장에 이렇게 들어온 돈은 많아지게 되고 비트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결국에는 호재다라는 이슈까지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많이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